1년 뒤에 집값을 물었더니 떨어진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집값 관련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희망이나 바람이 없는 게 지금입니다. 왜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사실상 이래가지고 노동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죠. 청년들, 20대 30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루저다. 내가 일을 해서 결혼해서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할 수 있게끔 여건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현실은 희망은커녕 절망의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그들이 봤을 때 저 같은 사람들 기득권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세상의 흐름에 함부로 모험하거나 함부로 기대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값 1년 뒤에 떨어지겠죠.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집값이 지금보다는 많이 내려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예언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사이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할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집값 거품,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이 많이 암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2030 청년들이 결혼을 할까요? 안 하죠. 아이를 낳을까요? 안 낳죠. 아니 못 낳죠. 애를 낳으면 애를 누가 키워줍니까? 지금같이 집값이 저렇게 천정부지 높은데 주거비용이 상상 초월하는데 주거비용 때문에 맞벌이 안 하면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고 맞벌이 하는데 애는 누가 키웁니까? 애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애 한 명 낳고 2명 낳고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저도 2아이를 둔 부모 입장인데 둘째를 가질 때 뭐라 그러냐면 주변에서 무모하게 둘째를 갖는다고 능력도 안 되면서 둘째를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이 틀리고 제 행동이 맞았냐? 아니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 둘째를 그 당시에 낳았던 저희 부부의 결정이 무모했던 거고요. 주변에서 얘기했던 말들 능력도 안 되면서 둘째를 가지냐라는 얘기가 지극히 경제적인 의견이었던 거예요. 참 슬프고 참 답답한 이야기지만 그게 맞았다라는 거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렵잖아요. 더 빡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30들이 아이를 안 갖는 거죠. 그게 당연하더라는 거죠. 참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을 다 하죠. 어쩌다가 저렇게 지내나 이러는데 참 막막하죠. 답답합니다. 집값을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죠. 저렇게 감당 못할 정도로 올려놔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린 문재인 정부 정말 원망스럽죠. 부동산 경제를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켰어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다 아니면 경제 성장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저렇게 건국 이래 최고의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그 원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저 부동산 저 집값 하나로 망가진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중채무자들, 2030들 연끌하고 비투하게 만든 유튜버들, 가짜 전문가들, 정부, 관련 지자체 아니면 건설업계 이런 이들이 그냥 청년들을 다 궁지로 벼랑으로 다 내몰았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 없죠. 아마 최악일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저 밑바닥 허드렛 일들을 도맡아서 하겠죠. 그러면 사회가 안전해지겠냐고요. 안전해지지 못하죠. 간이범죄가 창궐하겠죠. 가족들 간의 친족 살인 사건들이 넘치겠죠. 한국이라고 하는
곳이 범죄 도시가 되는 거죠. 창고라는 거죠. 이 씁쓸한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지금의 저 권력가들, 정치인들, 그들이 만든 거죠. 최근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상황들을 만든 거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 하나에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죠. 개개인들의 욕심, 탐욕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 건설업계의 기득권들의 그 나쁜 행패들도 있는 거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잘못들도 있는 거고, 뭐 많은 잘못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복합적이었던 거죠. 단순한 건 없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저 말도 안 되는 집값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매우 암울해질 것이다.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정부 부채가 폭발하고 기업 부채가 터져나갈 것이다 라는 건 확실하죠. 한국의 경제가 더 악화된다라는 거죠. 또한 보통 사람들의 삶도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왜? 부동산이 차지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죠. 연끌해서 마이너 통장, 보험약관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대출이란 대출을 너무 많이 일반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한 생각들, 인식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갉아먹을 거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더 건금절약하고 더 아끼고 더 분수에 맞게끔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무리하게 빚을 져서 그 감당 못할 빚 때문에 점점 더 몰락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다라는 거죠. 양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은 더 빡빡해지고 더 암울해지고 더 무서워질 거다라는 거죠. 집값이 떨어진다. 1년 뒤에. 당연한 얘기군. 왜? 5 가던 집이 20억이 됐고 2억 가던 집이 10억이 됐는데 그게 안 떨어지면 더 올라간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실한 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는 훨씬 더 무서울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많이 거둬들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거대 부동산 임대 시장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네 삶이 그럼 괜찮아지냐? 좋아지냐? 그것도 글쎄요. 다른 형태로 또 힘들어질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겪기 위해서라도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야 되고 그 소득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절약하고 아껴서 저축해서 자산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탕에서 한 방에 5억 벌고 10억 벌고 50억 부자 된다라는 그런 말에 넘어가면 평생 거지꼴을 못 면할 거다라는 거죠. 빚거지가 될 거다라는 거죠. 빚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는 게 최우선임을 말씀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1년 뒤에 집값은 그냥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